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아마 입 못 대는 국회의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요. 네.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공부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치니까 기사가 왕창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국회의원들 이제 다선 의원들을 만나보면 사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그렇죠. 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니까 왔다 갔다 눈치 행사장에 불려다닌다고. 보고. 아, 그렇지. 행사장에 불려가서 그냥 얼굴 알리고 이렇다 보면은 행사장도 오래 안 앉아 있잖아요. 그 사진만 네, 찍고 가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완전히 그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은 머리가 텅 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도서관에 가서 법률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법률안을 발의할 것인지 네. 이런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본인들도, 보죠.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왜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순영 네. 국회의원이라고. 네. 그분은 국회 도서관 가서 공부 많이 하는 걸로 어. 유명했는데 그래서 별로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군요. 왜 안 만나주니까. 공부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인기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기자도 못 만나고.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고갈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무지몽매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순간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며칠 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네. 민주당의 그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그제죠. 이틀 전이죠. 그렇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갑자기 이제 블랙 먼데이. 네. 주로 월요일에 보면은 네. 월요일 오전에는 주가가 약간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먼저 오픈을 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날 갑자기 그냥 개장하자마자 폭락했죠. 그냥 네.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해서 그래서 블랙 먼데이가 그냥 완전히 그때 이 수치를 보면은 11점 몇 프로인가 뭐 네. 떨어졌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8.7%, 코스닥은 11%. 네. 와우, 일본이 니케이가 12%. 12%가 뭐 넘더라고요. 왕창 내려갔는데 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휴가에서 복귀하라. 진짜 저도 이거 민주당 논평 보고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니 대통령한테 왜 이것까지 그래? 아니 대통령이 아니 뭐든지 대통령 탓이야. 한국거래소 뭐 이사장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 전 세계 경제가 네트워킹으로 연결돼 있는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소리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돌아오면은 증시가 올라가나? 바로?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나? 음. 이게 참 정말 답답한 소리입니다. 근데 직접 한 멘트를 보면요 더 웃깁니다. 뭐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서 상황별 대응계획을 직접 챙겨라. 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휴가지에 있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 신념으로 경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러니까 이거 무지몽매한 민주당은 기승전결 윤석열 대통령 물고 늘어지기예요. 보니까. 그렇죠. 아니 이해식 대변인 말고요. 거기 또 다른 대변인은 네. 더 막말을 했더라고요. 뭐 어떤 막말을 제가 했어요? 찾아보니까 뭐 예. 최민석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야, 나는 이걸 들으니까 분통이 터지네. 그쵸? 이거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30-4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 문화는 이런 거였지. 야근이 상시화돼 있고. 그렇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해서 또 야근 수당 받고 또 야근 마치면은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술 한잔 하고 또 새벽에 또 출근. 이런 게 사실은 한 40년 전에는 거의 일상화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버님 세대들이 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휴가를 받았으면 휴가를 가야 됩니다. 휴가를 대통령이 뭐 일하는 로봇인가? 요즘 사람들은 진짜 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휴식이 필요하니까. 휴가를 가서 힐링을 해야 이 두뇌가 잘 회전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휴가 중인 대통령을 소환하는 이런 민주당의 어떤 그 대변인 발언이 너무 40년 전에 살고 있어요. 40년 전에. 지금 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다 운동권 출신이 많잖아요. 본인들 민주화 운동 했을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더민주 전국 혁신회 같은 경우 뭐
한 40여 명인데 그 다 운동권 출신들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지금 그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선진국입니다. 그 수준에 맞게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번 그 정시가 하락한 이유는 여기 뭐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할 것 없이 다 정리 잘 해놨어요. 제가 맞아요. 딱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1번 미국발로 네. 야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맞습니다. 리세션 올 것 같아.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투매를 하는 거지. 그치. 패닉 셀링이라고.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지. 네. 그러면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지. 맞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그리고 이런 신호가 있으면 막 기관들이 먼저 막 던지잖아요. 기관들 먼저 던지죠. 네. 대량으로. 네, 그럼 이제 개미 투자자들만 이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기침 한 번 하면은 한국은 독감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아까 대만도 네, 그렇고 아시아 전체에 이게 지금 뭐 이게 타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만하고 일본도 이런 반응인가?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일본의 야당 국회의원들, 네. 타이완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 총리 어디 갔냐? 총리 휴가 간 총리 빨리 불러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이 거의 삼류 사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쉬워요. 모든 분야가 인류로 다 갔는데 네. 정치하고 언론이 이게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 대통령이 그러면 진해에서 헬기 타고 용산에 오면 한국 고스피 고스닥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요. 응?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참 이거 정쟁으로 뭐든지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런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웃기는 거, 세범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근데 더 웃기는 건요, 그 다음날 또 주가가 반등했어. 맞죠. 아니, 저는 사실은 블랙먼데이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줌마랑 그냥 집에서 있다가 블랙먼데이라고 저희 남편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야, 니 거는 어떻게 됐냐 막 이래가지고 주가가 반등하면 그럼 또 용산으로 온 대통령이 헬기 타고 또 진해로 내려가야 되나? 정말. 바로 그 다음날 어제 화요일이잖아요. 막 10%씩 오르고 막 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러니까 훅 내려가고요. 또 그 인공지능 산업들이 너무 거품이 끼어 있다. 이래서 또 맞아요. 패닉 셀링이 네. 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맞아요. 공격할 가능성이 보복할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중동이 불바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주식을 판다고요. 맞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런 소리를 못 한다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맞아요. 어떻게 이게 쉽게 하면 주식 좀 하는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를 왜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 막 그 월요일 날 사이드카 막 그 발동하고 뭐 이게 전체 우리나라에서 6번째 서킷 브레이커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네. 뭐라도 하나 생기면은 그치. 네. 기승전 윤석열 탄핵, 맞아요. 기승전 김건희 흉보기, 저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딱 그 민주당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세월호 때도 7시간 뭐 했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집요하게 팠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로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아마 대통령이 휴가 가갖고 뭐 했냐 이거 엄청 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주 특기가 결국은 모든 생각의 결론은 네. 윤석열 정권 탄핵, 끌어내리려고 하는 뭐 거죠. 김건희 여사 흉보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프레임이. 그러니까 뭐 하나 발생하면은 야 정시 폭락 이거 윤석열 책임으로 몰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때요. 네. 문재인 때 그 무능했던 5년도 임기를 다 보장해 줬어요. 그런데 참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냥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게 퇴진 집회하고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 임기는요. 대통령 선거 투표하고 나면 누가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대통령 당선자와 모든 국민이 5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전세 계약서 쓰듯이. 그럼 5년 동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다음 정권 때 바꾸면 되고, 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중에 쫓아내려고 하는 건 이건 전세 계약 파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네.
선거가 그거죠. 그렇죠. 심판하는 거죠, 어. 사실. 그 계약서를 국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쓴 그 대통령 당선자와의 계약서를 네.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되냐고.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 무리하게 탄핵 발의한다 하고 네. 뭐 법안 말도 안 되는 법안들 발의하고 또 그거 제2요구권이 발동되면 다시 국회에 와서 또 투표하니까 또 폐기돼 버리고 그렇죠. 이런 지금 아주 소모적인 정쟁을 지금 한 석 달째 하고 있다니까요. 야, 진짜 22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법안 발의한 게 아마 3,000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대도 안 한 저 법안 발의하면 뭐 합니까? 그게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되어서 민생 법안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지금 어제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시가 폭락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네. 저 진성준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정책위 네네네. 의장이죠. 맞아요. 그렇다고. 거기 그 저 뭐 전부 찾아가가지고 블로그. 블로그 찾아가서 막 댓글을 그냥 수천 개 달고 있는데 그거는 저 금투세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아요. 금투세 때문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것도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금투세를 물리겠다. 이래갖고 21년도인가 그때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막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이걸 2년 유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년 유예를 했는데 이제 이게 금투세를 시행할 시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25년도. 25년도에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25년도. 네네네.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네. 23년도부터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이제 2년 유예해가지고 이제 5월부터 이제 25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어제 주식 폭락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금투세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네. 주식 투자를 해서 그쵸. 수익이 난다.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20%. 물리겠다는 거죠. 3억 원 이상 3억 나면 25%. 네. 이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거 좀 폐지 폐지하자. 또는 폐지하자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폐지하자는 입장이죠. 민주당의 이 진성준 의원은 왜 이걸 자꾸 고소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보니까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의견이 갈려요? 네, 의견이 갈립니다. 오. 요즘 또 이제 반응이 이제 여론 반응이 이러니까 요즘 자꾸 이재명 그러네.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서. 이게 행보가 약간 좀 오묘해요. 정확한 워딩을 썼습니다. 네, 종부세도 폐지하자 그러더니. 금융투자로 네.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거는 네. 세금 면제해야 된다. 즉 1억 이상 벌면 네. 1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음. 1억 이상 벌면 우리가 세금을 매기자. 음. 뭐 토론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구만. 아, 근데 당대표 선거도 인기도 없어가지고 하는지 마는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뭐 사실 이재명 당대표 아닙니까? 뭐 어차피 어대명인가 어대명. 뭐 확대명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이 없어 방송에서 나와도. 근데 거기서 나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재명 지금 뭐 당대표 예정자가 5년간 5억 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해 주자라고 하면 뭐 금투세 뭐 완화되거나 뭐 폐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폐지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한 거니까 폐지해갖고 국민들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거는 이제 주도권을 뺏기기 싫은 거지.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은 하여튼 윤석열 정권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뭐 다 깎아내리고 특히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반응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표가 많잖아요. 그렇죠. 표가 많으니까 이자들이 어떤 그 개미 투자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서면 곤란하다. 네. 이래서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네. 정책위의장 그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얘기했어요. 1,400만 개미 투자자들. 1,400만이에요. 1,400만. 네. 여긴 저희 애들도 막 여기 다 그 정도 들어가 될 거예요. 있어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뭐 사실 네. 우리 집에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맞아요. 많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휴대폰. 맞아요. 네? 저희도 애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고 용돈 모은 거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개미 투자자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제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영풍 기자님, 박소영님 두 분 찰떡궁합 최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힘이 나는구나. 고맙습니다. 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제이님. 네, 감사합니다. 소액 투자자. 사실 한 40년 전만 해도 네. 주식 투자는 좀 아는 사람들만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또 쉽게 하면 가서 써내야 됐어요. 이렇게. 네. 써내면 지금은 맞아요. 휴대폰으로 다 하기 휴대폰이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도가 됐으면 다 진짜 하는 많은 겁니다. 분들이 다 하시는 하는 거다 주식을. 주식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500만 이상 할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아요. 국민들. 생각보다. 저도 진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운 것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한 1년 반 하고 끊었었거든요. 1년 반만 딱 하고.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이 경제 공부는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오래 가르쳐 준다잖아요. 네. 그리고 오래 우량주 같은 거. 맞아요. 우량주 같은 거. 그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한테 우량주를 주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라고 하게 뭐 아니면 물려줄 거면.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이 삼전을 샀잖아요. 삼성전자. 네. 그래도 59,000원, 6만 원일 때 샀어요. 네, 그동안에 모아놨던 왜 음. 그 저거 있잖아요. 세뱃돈 막 이런 거. 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샀는데 와 요즘 올랐다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8만 원대 돌파했다고. 월요일 날 비명 나오더라고요. 팔 걸 그랬다고. 지금 이번 그 미국 주식 폭락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엔비디아라고 네.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게 좀 주춤하고 뭐 다른 제품으로 이제 변경하는 과정이 한 3개월 늦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네. 쪽에서 소위 말해서 물량이 나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에요. 주춤하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공부 좀 하세요, 좀. 맞아요. 이런 거 좀 신문을 좀 읽으시라고. 맞아. 야, 이어서 야, 그래요. 그 문재인의 이 황태자가 그 1번 황태자가 김경수였다고 하면은 거의 그에 맞먹는 사람이 우리 꾸기 네. 조국이었는데 그렇죠. 조국이가 어제 한 대 맞았어요. 그냥 스트레이트 한 방 하고 그러기 상태 비슷한데 조국 아들 네. 연대 대학원 입학 취소됐다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뭐 이분이 그 옛날에 저 연대 국제건대관 다닐 때 네. 거기에 그 인턴 네. 이제 최강욱 네.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법무빈 네. 인턴 허위 인턴 하지도 않았는데 한 6개월인가 했다라는 인턴 확인서 해가지고 내서 그래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됐다는 사실 거죠. 5년 전에 이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의 문제인데 참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이제 결국 연세대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예. 열어가지고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예. 이것도 이제 저 언론에서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공개하지도 않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취소하긴 했는데 예. 이제 이걸 또 이게 알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참 어이가 없는 게 결국은 그 취소했는 게 그 최강욱이 누굽니까? 조국의 친구이자 조국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서울법대 그 형사법으로 해가지고 네. 본인도 이제 조국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학위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조국이 자기 제자인 최강욱이 있는 법무법인의 자기 아들 다니지도 않았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인턴 확인서를 썼는데 네. 그 전에 2017년인가 네. 이 연대 그 정치 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는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 가짜 그 인턴 확인서를 넣으니까 덜컥 합격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작년 7월에 예. 이게 논란이 되니까는 오랜 고민 끝에 예. 우리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밝혔어요. 쇼였죠, 쇼. 작년 예. 7월 10일. 예. 그런데 이거는 연세대가 참 비겁한 거죠. 정말 비겁한 거지. 아니 본인도 반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예. 이제 와서 예. 지금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1년 하고도 뭐 거의 한 달이 지나갔네. 그렇죠. 예. 이제 와서 슬쩍 예. 이제 해놓고 이것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려다가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니까 마지못해 밝혔다. 예. 이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바. 그러니까 얘가 두려워. 예. 아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최 스카이 대학이라는 데에서 도대체 너는 우리나라 지금 대학이요. 이건 소학도 아니고요. 예. 진짜 점학쯤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대학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정유라 씨가 그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아들은 학위 날아가는데 2022년부터 2년이나 걸렸다. 그렇죠. 나는 중졸까지 6개월도 안 걸려서 날아갔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별로 화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정말 문제가 많고 예. 이게 더군다나 아까 지난번에 말한 거 지난해 7월달에 예. 그렇게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는데
바로 그 한 달 전 6월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석사 학위가 이제 확보된 다음에 네. 버리지 않을 수 없는 네. 석사 학위를 굳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네. 야.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작물을 도둑이 내가 돌려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네. 근데 참 정말 조국이 정말 네. 이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네. 보통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예. 아들, 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네. 의사도 시키고 네. 변호사, 판검사도 한번 시키자 하는 게 네. 그런 보통 사람들의 꿈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밤잠 설쳐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딸은 우째우째 해가지고 네. 시험도 안 보고 해가지고 네. 부산대 의대 해가지고 의사 시키고 그렇죠. 네. 아들도 로스쿨 5군데 내가지고 아빠 사법시험 못 합격했는데 어쨌든 로스쿨 가가지고 네. 변호사 시키려고 했는데 5군데 내는데 몽땅 다 떨어졌어. 그렇죠. 네. 몽땅 다 떨어졌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조국이 아들은 같은 경우에는 고대 정형외과 대학원도 네, 붙고 네. 연대 정형외과 대학원도 붙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까지 붙었어. 스카이를 아주 그냥 다 스카이를 다 붙었어. 스카이 완판했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스카이 대학원의 굴욕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있는 데까지 해서 네. 로스쿨 5군데 냈다가 조국이 아들 몽땅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뭐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땠어요? 문재인의 외교 라인은 연정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대 정외과 라인. 네. 그때 문재인의 정치 외교의 책사. 네. 문 누구예요? 문정인. 네. 문정인이. 네. 거기가 연대 대학원의 네. 교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혹도 있는데 뒤져봤더니만 아들 입시 자료 싹 다 없앴다. 어디 갔는지 뭐 없었다? 네. 그게 없어진 겁니까? 없앤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유경수 여사의 저 격리장부가 생각나는데 그런 게 다 지금 공개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는 이 정권 윤석열 정부 보고 입틀막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저기가 진짜 입틀막이에요. 입틀막은 물론 여기도 이제 입 틀어막고 뭐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행사에서 큰 소리 내니까 이제 입틀막. 그거는 근데 저쪽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옛날에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발 던진 분. 예. 그거 그때 형사 고소에 구속시켜버렸잖아. 그때 경호원들이 깔아뭉갰어요. 예. 깔아뭉개고 뭐 타박상 있고 그랬나 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도 입틀막 했어. 근데 예. 그런 입틀막이야 그냥 일회성이지만 진짜 입틀막은 이겁니다. 뭐냐면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그 기록 보자 하니까 알 거 없어. 이거 그 대통령 기록물이야. 알 거 없어. 왜? 없어졌어. 야. 저는 이게 진짜 입틀막이라고. 그게 공식적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럼 증거 은닉인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문다혜 씨가 저 일본 아주 우익 대학 고쿠시칸 다이를 나왔다. 예. 이거 일본 그 우익 신문인 저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걸 쓴 부로다 가스히로라고 한국 특파원인데 예. 그 한국 오래 취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를 어떻게 쓰게 되냐 그러니까 간단하다. 그 고쿠시칸대 교수가 내 친구다. 아하. 그래서 고쿠시칸대 친구가 야, 네가 진짜 특파원으로 있는 거 한국의 대통령 딸이 우리 대학 졸업생이다. 어허. 그래서 진짜냐? 그래 자료 좀 보자. 해가지고 야. 합격을 봤대요. 21세기 대단하다. 아시아학과에 문다해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썼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한국 대통령이 반일 끝판왕인데 반일 죽창가 부르는 사람 그래서 아닙니까? 산케이 그 신문 부로다 가스히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이 아니다. 네. 사랑하는 딸을 일본 그것도 우리 일본의 우익 대학에 보낸 그렇죠. 거를 보면은 참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비꼬는 칼럼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케이 신문이란 게 산업경제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네. 자유우파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있죠. 특히 민주당은 산케이 신문을 극우라고 되게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신문이 산케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 말도 안 되는 연애서를 보도한 산케이 신문 한국 지국장을 네. 우리나라에 그 연금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오히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일본 예. 우익 신문 오히려 굉장히 아주 세게 때리셨는데 예. 반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그렇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둘째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우익 신문 아닙니까? 예. 한마디도 못해. 예.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청와대 공식적으로 제가 출입 기자 시켜서 질문을 넣었어요. 이거 문다혜 양이 일본 고쿠시칸 대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예스 노만 대답해라. 넣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아들 딸은 다 학력이 공개됩니다. 문준용 어디 나왔습니까? 건대 미대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어디 나왔어요? 뭐 서강대 나왔어요. 예. 전장고과 나오고 예.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문준용 씨도 공개가 되는데 아, 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온지 아세요? 저한테? 뭐라고 했죠? 확인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저 대통령 비서들이 말이요, 저 대통령 딸이 어디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입틀막이에요. 묻지 말고. 입틀막이네. 확인할 수 없다도 아니고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 느낌에 음. 왜 물어? 이렇게 정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이 좌파 정권이 뻔뻔하냐면 뭐 우파에 대해서 뭐 친일이다, 뭐 일본 놈하고 뭐 했다 그러다 근데 지들이 이제 드러나면은 예.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이러고 있고 물으면 확인 안 돼. 예.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한다면 바로 그거야. 왜 물어? 왜 물어? 우리한테 불리한 걸 네가 물을 자격이 있어? 예. 뭐 이런 논리예요. 저는 묻지 그렇게밖에.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지난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사실 김은국 가수님께서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자유우파의 어떤 뭉치지 못함에 대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도 좀 해주셨는데 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 그리고 그 전에 물론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 여기에서 한번 멸콩TV 단독 해주실 만한 얘기 좀 없으실까요? 아니 뭐 대선 때도 뭐 우리 저기 우파 연예 유세단이 전국적으로 그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뭐 탄생하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우리 또 각자 우파 연예인들이 열심히 이제 했는데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108석분이 안 돼서 그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분위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아니 지든 이기든 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뭐 연락 하나 없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지켰던 아주 고맙고 감사하죠.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셨는데 한동훈 그 대표랑 그 뭐 친하고 가깝다는 것 때문에 언론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같이 식사하는 거 맞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그 약주를 안 하시는 반면에 응애예요. 우리 김윤국 우리 제작자님은 한 잔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글쎄 건배 한번 했어요? 아니 건배는 했는데 저는 그때 막걸리 먹었고요. 그 뭐 제로 콜라인가 콜라. 그걸 좋아하시더만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식사 메뉴는 뭐였어요? 그냥 한정식이에요, 한정식. 한정식. 예, 예. 근데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한 2시간 이상. 그 뭐 정치 얘기보다는 그 살아온 얘기나 그 뭐 그때 잠원동 저도 오래 사는데 뭐 같은 동네고 그때는 이제 백수로 있을 때니까. 잠원동이면 현대고등학교 바로 근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다 초등 그 동네도 아마 나왔어요. 그 흥국 형님, 예, 신동도 나오고. 예, 흥국 형님 잠원동 살 때 아마 그 한동훈 대표님은 현대고등학교 다니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정재 그 친구랑 뭐 이정재하고 뭐 신동초등학교 뭐 잠원동 다 동계 동창이라 그러고. 예. 그래서 뭐 음악도 뭐 좋아하고 네.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은 막 이렇게 사자머리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음악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음악 취향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악기 연주도 할 정도고 합주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도 많이 다니고 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바빠져 가지고 언제나 만날지 모르지만 뭐 가끔은 이제 카톡 문자는 하죠. 제가 우리 한동훈 대표님 조만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 그때 한번 같이 한번 좋아요, 식사할까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아까 그 계속 이어가 볼게요. 김은국이 본 한동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다 난 그렇게 정직하다. 그리고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다. 아 정직하다. 예. 그 자유우파의 가치를 참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진다. 그렇네요. 우리가 민법 2조가 1조가 약속은 지켜야 한다. 네. 자유우파의 가치는 서로 정직하고 정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약속은 지키는 건데 이재명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대표는 3D 직업 중에 3D 직업이어서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한다라고 했더니 진짜 당대표 안 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런 어떤 좌파들의 어떤 위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그 김은국 선생님이 본 한동훈은 정직, 약속은 지키는 사람, 이런 키워드가 나오네요. 예, 제가 뭐 처음 만나고 뭐 잠깐 뭐 밥 먹으면서 대화를 했지만은 그동안에 본 정치인 중에서는 조금 좀 다르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사랑할 것이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으로서 어떤 그 본인의 연예 활동을 하는데 정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분들과 달리 김은국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정말 본인의 신념에 따라 지원하시는 그런 정치인들의 이 유세차도 타시기도 하고 하는 네네, 이런 마이크 잡죠. 정신. 예. 저는 지지반을 개인적으로 하죠. 정말 개인적으로 참 존경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아까 그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박항수 서울 마포구청장님하고 통화하시고 하시는 네네. 분들도 봤는데, 우리 마포구청장님 정말 마포에 누가 있습니까? 그 마포구청 있는 자리에 국회의원이 정청래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마포구청장님을 되시는데, 이런 김은국 선생님의 응원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 그 박항수 청장님이 지금 되시기 그 전에 나왔을 때 제가 네네. 후원 회장도 할 만큼 서로의 그런 그 신뢰가 있고 그 서로 후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또 공통점이 있거든요. 조정은 의원도 마포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어쨌든 그 연예인으로서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소신이나 철학,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뭐 국민의 사랑을 이제 받는 사람이고 그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말 한마디나 어떤 처신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뭐 나이 먹어가고 뭐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은 저는 한 번도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런 소신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저한테 정치에 가담하고 정치에 발을 딛지 말고 정치인이랑 좀 멀리해라,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제 주위에 많습니다. 왜 너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기 무슨 떡국물이 있냐? 절대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들 다 필요할 때 연락하고 그냥 필요 없으면 이게 냉정해 버린 사람들이야.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 우파 쪽의 연예이지만은 소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여야 좌우를 통해서 선거 때는 선거 때고 끝나면은 서로 싸우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가 돌아가야지. 숫자 많다고 해서 여소야대 아닙니까? 맨 탄핵 그분들 하는 게 뭐예요? 탄핵 아니면 뭡니까? 두 가지뿐이요. 특검인가 참. 특검요. 아유, 이런 거 뭐 하지 마시고 맨날 그 민생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말뿐이고, 그냥 이런 거 볼 적에 더 이상 저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발 좀 금배지 단 만큼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되나. 나를 뽑아주셨는데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아니 그래야 뉴스를 보는 우리 자녀나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지. 맨날 저렇게 싸우는 것만 나오면은 뭘 볼 게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더위에 이 폭염에 이게 지금 이제 8월 달이면 처서도 오고 말복도 오고 가을이 오겠지만은 제발 좀 희망을 주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이상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정치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정치인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야, 역시 우리 박경련님, 김웅국님 정확한 팩트, 깔끔한 논리의 말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예,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벌써 이제 9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웅국 선생님 또 오늘 또 전라도 고흥에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긴 시간 같이 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정말 작년 여름 홍수가 난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 한 계급 추서에서 최상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 사태 속에서 이게 그 해병대조차도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해병의 선배로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생각을 정리해 주시죠. 예, 진짜 해병 출신으로서 최상병 사건이 상당히 오래 가는데요.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물론 이제 최상병을 그 아픔을 이렇게 선후배분들이 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해병대 일은 해병대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때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도 이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시위도 했지만은 이 문제는 제발 해병대 전후에 중앙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연합회가 있고 전국 지회가 있고 뭐 동기회도 있지만 전후회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건 아는데 그렇게 정치 쪽으로 풀지 말고 우리 해병대 일은 해병대 지금 전국 100만 전 세계 500만 가족이 똘똘 뭉쳐서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해병은 하나입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작년에 있었던 그 해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올해 무슨 홍수가라고 뭐 해도 이게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을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지원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걸 정쟁화하고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흐름 속에서 지휘관들이 현장에 있는 대대장, 중대장, 사단장 이분들이 혹여 나가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자기들의 인사 책임으로 묻고 단순히 인사 책임을 넘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안 나가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자승자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사건은 야, 진짜 그래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후폭풍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정말 이 남북한이 지금 대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군대에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민 지원 봉사 나가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저 경찰 뭐 소방대원 119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뭔 일이 낯세게 대한민국 군인이 협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경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군대 대신에 경찰 가는 그런 친구들도 없어졌고 실제로 대민 지원을 나갈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다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어떻게 보면 아들 정말 건장한 아들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전시에는 나라를 지키지만 평시에는 국민들을 지켜주는 대민 봉사활동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네네. 시골에 있어 보세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벼 쓰러지고 하면은 다 대민 봉사해서 네, 그런 일손이 없어요. 그런 일손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 군대인데 이제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다 물어버리면 다 구속시키면 누가 하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최상병 특검을 한다고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복지부동하는 것이 이제는 공무원을 넘어서 군대들까지 해버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고 이런 일이 제발 방지하게 되는 대책은 세야 되지만 이거를 정치권이 정치화 정정화시켜서 군인들의 손발을 묶어놔가지고 대민지원 못하게 하는 이게 뭐냐고요. 아니 세상에 지금 뭐 산불이 났다. 또 지금 수해가 났다. 좀 뭔 일이 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튀어나간다. 누가 튀어나간다. 근데 그 숫자도 한계도 있고 그분들은 그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이 그 책상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 그 고된 훈련을 받던 군인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야 된다. 한시라도 급하다. 빨리 가서 우리가 산불을 끄고 수해 지구에 있는 분들을 그 얼마나 마음에 거기 가서 땀 흘리며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마포에 사는 그런 정치인이 세상에 해병대 장군을 말해 무릎 꿇고 손들라 그러고 반성을 하고 지금 해병대 보면은 전 군대 갔다 온 장성아이나 모든 군이 아니 그럼 전쟁 나면 네가 가서 싸우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어 좋아요. 자기도 어떤 좋은 위치고 얼마나 큰 위치 근데 자기가 본인이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선후배분들이 가서 매일 아침에 오고 있어요. 예. 근데도 그렇게 뭘 잘했다고 그 사과 한마디를 빨리 못합니까? 네. 빨리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내영님,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탄핵당이 최상명 조문은 갔나요? 아마 저희 방송, 특히 저의 말씀을 이거 들은 중요한 분들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 실질적으로 최상병 그 연결식에 국민의힘 그 당시 그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유일하게 제가 그 성함이 이젠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우리 119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원 예. 출신 국회의원만 갔었습니다. 그분은 남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도 그런 양심과 어떤 그 직업적 윤리가 있는 분은 가셨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그래서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오 국회의원은 더 이상 공천 신청 안 하고 그걸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 그래놓고는 지금 최상병 특검한다고 전 난리치는 저런 표리부동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주당의 이중성, 민정님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